한 20대 여자와 50대 남자. 단 둘이 있는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안 된다고 깜짝 이벤트라고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시더라고요. 그녀의 눈을 가린 뒤 그가 한 말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는 뭐가 나오는지 보자. 좀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시면서 뭐가 혹시나 하고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넌 뭐가 나오는지 보자며 남자가 여자의 팔에 꽂은 건 주사 바늘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몸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죽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문도 잠겨있고 저는 그냥 계속 난간 붙잡고 소리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12분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신고를 했고 13분에는 도와주세요라고 신고를 했고 20분에 이제 저희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화장실에서 범행에 사용된 주사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성 반응 그게 나와서 정확히 마약 종류가 뭐였나요? 네, 히로폰, 필로폰. 그런데 놀랍게도 필로폰을 그녀에게 몰래 주사한 그 남자는 미나 씨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김 씨는 며칠 전부터 미나 씨에게 단둘이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나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너무 개인적인 일이니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말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미나 씨. 너무 멀리 간다 싶었지만 다른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딜 가냐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너를 방치해뒀고 해준 게 없고 그런 것 같아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 선물이 마약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사기를 뿌리치고 뛰어나온 미나 씨를 붙잡던 김 씨는 이제껏 그녀가 알던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가서도 난간을 잡고 버텼어요. 계속 끌고 들어가려 하고 그러면서 계속 넣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욕설, 뭐 쌍시옷이 들어간 좀 심한 욕설들이나 저는 그 눈빛도 처음 봤고요. 펜션 주인의 도움으로 미나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직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무슨 생각으로 며느리 될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새벽에 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너한테 가보라고 하더라. 무슨 일 있나.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미나 씨를 찾아왔다는 예비 시어머니. 그냥 없는 척했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 12일째 되던 날 도주 중이던 김 씨가 검거됐습니다. 아들 여자친구한테 왜 마약을 투약했죠? 피해자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피해자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그 아내분도 같이 계셨는데 검사 결과 또 같이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부부애랑 같이 투여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도주 12일째 김 씨의 행적은 그야말로 신출귀몰했습니다.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종적을 감추길 수차례. 바로 이제 번호판을 확인한 후에 바로 추격을 했죠. 그 사이에 한 7, 8대 정도가 이제 끼어 있었는데 다른 차들이 다 추월해가지고 이렇게 검거를 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검거된 그의 차 안에선 마약을 투약한 데 사용한 수십 개의 빈 주사기. 긴박한 도피 행각 중에도 그는 수시로 마약을 투약해왔던 겁니다. 김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람이 수영장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깜깜하게 요양병원은 그 공사에 나가고 계셨어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미나 씨가 본 그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살고 그래서 더 막 반찬 같은 거 보내주시기도 하고 명절 같이 맨날 하고 정말 딸처럼 생각한 저한테는 가족이 생긴 거였고요. 주위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예비 시부모님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미나 씨. 특히 지난 3년 동안 봐온 김 씨는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과 관련해 처벌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필로폰이라는 게 누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참다가도 잘 참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했어요. 그러고 보니 미나 씨는 정작 김 씨 부부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집 앞까지도 간 적이 많았는데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집이 누추하다, 좀
초라하다고 보여주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최근까지 살았던 곳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세댔었어요. 아들 차가, 마누라 차, 신랑 차가. 이곳은 뭐 자기가 무슨 왕처럼 뭐 살고. 제가 알고 있는 최종은 아우디 A6. 엄마부터 좀 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큰 현대인가 기아 SUV 그 큰 차. 아드님. 원래 K7 타고 다녔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총 자산이 2억 원이 넘지 않은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어떻게 김 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을까? 전문가는 김 씨의 주변까지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보면 뭐 주사기가 여러 개고 마약이 적지 않은 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후에 훨씬 큰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대포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포폰에다가 마약에다가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한 지식이 또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일단 전제해야 돼요. 당일엔 자신이 몰던 차가 아닌 렌트카를 빌려 미나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놓았다는 김 씨는 행여 아들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미나 씨의 SNS를 통해 아들의 위치도 수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을까? 마약을 놓고 제가 그 감각도 없고 움직이지 못할 때 뭘 했을까요? 그 공간에서. 그 장소까지 어떻게 보면 유인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로. 제가 혼자 사는 것도 알고 그 당시 혼자 있었던 것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마약을 들었었다면 훨씬 더 쉬웠고 많았을 텐데. 주사를 놓기 전 김 씨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미나 씨. 너는 뭐가 나오는지 보자.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저한테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른 분들도 마약을 주사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그걸 보셨겠죠. 너도 좋아할 거다라는 게 마약을 하면은 시작이 강제든 뭐든 끊지를 못한대요. 필로폰이라는 게. 그녀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미나 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이유에 대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에 대한 이제 그 속마음 이걸 좀 막고 그런 속마음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마약을 하지 않는 민간인을 이렇게 주사바늘 콕 찔러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행태는 잘 안 해요.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기간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내 아빠 같은 사람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 이 관계가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루밍 당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바늘을 찌른 것이 마약에 중독시킬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중독시킨 다음에 뭐 영상을 찍을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바대로 강간할 목적이었는지, 이 행위들의 이 목적이 뭐였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돼요. 그날 이후 미나 씨는 하루하루 병원 치료와 우울증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랑 같이 이제 와서 치료받으면서 병원 갔는데 마약 전문 병원인데요, 치료병원. 아직도 그 소변에서 막 이렇게 검출이 되더라고요. 미운 마음보다요, 사람이 무서워져가지고 되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사람도 못 믿고 배우자도 못 믿을 거고 가족도 못 믿겠죠.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신 차리고 살면 돼요.